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사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뇌나 심장에 발생하는 이 질환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막 목덜미를 막 잡고 쓰러지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목 뒤에는 이제 주요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극심한 과로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예후도 많이 안 좋고 장애도 많이 남을 수 있어서 꼭 산재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이 질환이 산재로 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통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4년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사례들 정리한 것인데요. 다른 질병과 비교를 해보면은 인정률이 굉장히 좀 낮은 게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뇌심혈관 질병 같은 경우는 인정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경우는 60%까지 되는데 절반밖에 되지 않죠. 실제로 2018년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오른 게 한 30% 정도 되는데, 3건 중에 1건밖에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산재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2시간을 넘는지를 살펴서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좀 숫자가 좀 이상하죠. 법적으로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40시간 법정으로, 그리고 연장 근무를 했을 때 12시간, 합쳐서 52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지만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공단의 기준을 충족하려면요, 12주 동안 매일 12시간 동안 연장 근무를 해야 되고요, 단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절, 여름휴가 이런 날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 공단이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가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를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한 10건 중에 9건은 52시간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일은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왼측 상단에 보면은 뇌심혈관계 질병이라고 있죠.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인정된 사례, 불인정된 사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올라온 것들 한번 5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인정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거는 51시간, 123시간, 충격적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엄청나게 근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0시간 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 업무 시간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시간을 넘었느냐, 60시간을 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표를 채우라고 합니다. 1주부터 12주 동안 각각 근무한 시간을 쓰라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를 5일 동안 했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다면 휴일은 이틀, 그리고 그 주에 근무 시간은 몇 시간. 근데 끝에 보면은 야간 근무 시간을 기재하게 돼 있죠. 야간 근무 시간을 따로 쓰라고 하는 이유는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야간 근무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야간 근무를 10시간 했다, 그러면 30%를 가산해서 13시간, 20시간 일을 했다고 하면은 26시간, 이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2시간을 넘는다. 그러면 이 업무 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52시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52시간을 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법적 기준 내에서 일을 했다,
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0몇 시간 정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12주를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명절도 있고요, 여름 휴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며칠 동안 긴 휴가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근무 인원이 갑자기 축소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업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52시간, 많으면 60시간 이렇게 넘는 경우에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셔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조금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영상 이거 보시고는 업무 시간이 왜 절대적인지, 그리고 공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내용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